안녕하세요. 한미경입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분이시라면 형상의학이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학문인 것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형상에 따른 동의보감 양생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나는 어느 분류에 속하고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한의학 박사 정hin규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의보감 양생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은 우리가 흔히 우리 한의학의 어떤 대표적인 책인 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어떤 건강법이 나오는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생이라는 것은 한자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 기를 양, 생명 그런 뜻이죠. 이렇게 생명을 늘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기신을 보양하고 병을 예방한다. 정기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같으면 호르몬이나 이런 거 쓰죠. 이렇게 성생활을 절제하라는 말이 동의보감에 꼭 나옵니다. 그다음 기는 기운을 적당히 쓰라. 그 다음에 신은 우리 흔히 말하는 신경을 적당히 쓰라는 그런 거죠. 적당히 해야만 몸을 건강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무병장수하는 것.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지만은 내 생명력을 최대한 어떻게 잘 갈무리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 양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한 3, 40년 전, 1960년, 70년대 생활하고 요즘 생활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특징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산업시가 아니고 예. 공경사였잖아. 지금은 산업사회 변경되니까. 그 산업사회에 왔는데 특히 그때 생활하고 움직이질 않죠. 예? 덜 움직이죠. 덜 움직이죠. 예, 또 맞습니다.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죠? 예. 스트레스. 예.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덜 움직이는 거하고 스트레스 있고 또 잘 먹는 거. 예? 잘 먹는 거. 그렇죠. 정답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먹고 그다음 아주 노동량은 많고 그 대신 신경 쓸 일은 요즘보다 덜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심을 먹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다고. 옛날에 고구마 뭐 때문에 먹었죠? 없어서.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같은 고구마를 놔놓고 실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게 됩니까? 작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요가 한다든가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면 길에 가면 간판이 보이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우선에 먹기가 바쁜데 그런 것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작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외에 그런 일반론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론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문제겠죠. 특히 이제 잘 먹는 그 문제점에 발생되는 그 선두 그룹의 양맹행인데 그 세종대왕처럼 생긴 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 활동량을 줄이면 성인병이 전부 다 올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런 분들은 운동량을 다른 분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늘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딱 운동할 시간이 다 없죠. 왜 없을까요? 지금 집에서 너무 전부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은 이 운동도 짬짬이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에
내가 걸어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걸어가서 지하철 탄다든가 또 점심시간에 운동화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그 시간에 한 20분만 걸어 다니도 건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운동을 몰아가지고 내가 별도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 공부도 또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만에 공부하려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놀아가면서 틈틈이 지하철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한참 만에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짬짬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 보고 뭐 하십니까? 운동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 텔레비 보면서 식사 후에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소화가 많이 됩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한 10분만 그 제자리 걸음하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몸이 어떤가. 보통 우리 저녁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뻑뻑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몸 상태가 확실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지 말고 내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만 해도 건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수명 차이를 적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튼튼하게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전기를 잘 받아가 튼튼하게 태어나면 되는데, 이제 이 강대뼈가 크거나 목선이 굵고 이런 분들은 원래 튼튼하게 태어납니다. 근데 주위에 예쁜 본다고 튼튼하게 태어난다고 꼭 오래 사시는 건 아니죠. 근데 관리하기 나름이죠. 제가 보면 나이가 한 40대까지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50대를 넘으면 관리를 잘하느냐 문제죠. 차도 아주 좋은 차라고 차를 오래 끌는 건 아니잖아요. 험하게 쓰면은 오래 못 쓰듯이 사람 몸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을 얼마나 내가 관리를 잘 하느냐 거기 따라 다른 거죠. 그 저기 제가 아까 정답을 다 말씀했잖아요. 옛날에보다는 요즘에 기름진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육체 활동량이 작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그러면 우리가 몸을 많이 쓰는 게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이 걷고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안 될 때 대사질환,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게 다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정답은 아주 쉽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살 빼는 것도 어떻습니까? 살 빼는 것도 빼고 나면 또 다음 붙잖아요. 빼고 나면 요요 현상이 돼서. 그래서 내 몸에는 전에 인식한 그 그 살이 뭐 몇 킬로, 60kg면 60kg, 65kg에 인식을 해놨다가 그 그램을, 그 키로수를 채우려고 내 몸에서 자꾸 한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비만이 이 많은 질환도 일으키니까 꼭 그 내가 운동을 적당히 해서 빼야 돼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작게 먹으면 살이 안 찐 줄 아는데 우리 몸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작게 안 먹으면 안 내보내는 거죠. 이게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내보내야만 살이 안 찌는 거죠. 제가 이제 비유법을 그러는데 옛날에 신문을 이렇게 한 장 구하려고 하면 시골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 신문이 어디 넘겨주면 그러면 딱 이렇게 놔두었다가 욕이 날 때 쓴다고. 요즘에는 저도 신문을 여러 개 보는데 여러 개 많으니까 계속 내보내야 되죠. 근데 신문이 안 들어오면 안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없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 먹은 것까지도 가만히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물이 살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생각에 빼기만 빼면 그냥 다 빠지는 줄 아는데 몸은 우리보다 더 영리해가지고 이번에 얼마 들어왔으니까 지금 내보내면 안 되지. 다음 게 들어야 내보낸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움직이고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활동을 해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제 좋은 음식이 그 고구마도 굉장히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가 비만을 예방하는데 좋은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양생을 하려고 하면 생활해 가는 게 내 체질에 내가 먹는 것,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몸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남녀노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제 체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헛는 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주색을 삼가라는 게 술이나 성시 안에 전부 다 있는 에너지를 흩으니까 이게 그 남자들은 조심해요. 여자들은 뭡니까? 여자는 이렇게 뭉친다고. 여자는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에 의해서 뭉쳐서 많이 병입니다. 그 여자들은 적당히 자꾸 움직여줘야 안 되고 남자는 적당히 안 움직여줘야만 병이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은 자꾸 이제 기운이 밑으로 이제 자꾸 빠져내려가는 거죠. 오르는 기운이 빠져 내려가니까 양기가 부족하다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을 이제 자주 봅니다. 연세 드신 분 보면 밤에도 소변 보러 가고 자주 소변 보러 가면 몸에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먹은 게 이렇게 척추를 타고 내려 올라가는데 그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소변이 자주 마려우면 그부터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꼬마들은 어떻겠습니까? 꼬마는 너무 오르는 기운이 많으니까 이게 그 오르는 기운이 많으면 변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꼬마들 오면 변비가 있느냐, 밤에 식은땀 흘리냐, 이것도 빨리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변비 치료하는 약이 성장하는 그런 약들은 전부 다. 사물탕도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물탕 있는 건 피부도 좋아지고 성장도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마다 오는 그 체질적인 구조를 잘 파악을 하면은 질병이 예방될 수 있죠. 또 그리고 꼬마들은 많이 오는 질환이 아직까지 위장이 이렇게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위장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제 애들 오는 거 보면 음식에 체하면서 감기, 기침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위장을 다스리면서 감기를 치료하는 약 그런 거 가지고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노소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다르다. 특히 노인들은 소변이 자주 마려우면 그것부터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게 치매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소변을 자주 마는 겁니다. 그리고 꼬마들은 아까처럼 변비가 오면은 이 애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구나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냥 변비 오면 변비약을 쓰는 게 아니고 성장을 도와주는 약을 쓰면 변비가 풀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 따른 양생법에서 이제 이 세종대왕도 나왔고 태계 이황 선생님 또 얼굴이 각진 얼굴 또 역삼각형 얼굴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대왕은 우리가 실록에는 봐도 그렇지만은 먹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즐기고 그다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등창이 많이 났어요. 피부병도 있고 눈병도 걸리고 그다음 소갈도 걸리고 요즘 말하면 대사질환, 피부질환 이런 게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했죠. 그때 뭐 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는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태종이 그랬잖아요. 그 세종한테는 상을 당해도 고기를 줘라. 이렇게. 원래 그 상을 당하면 왕실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데 이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고기까지 먹었습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 이제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프라는 거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운동을 특히 많이. 그런데 이시조선의 그 왕가 이시들이 이런 체질들이 많다고. 이런 체질.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보통 우리 일반인의 저런 행에 많이 쓰는 일반인에 쓰는 약보다 저런 행에 많이 쓰는 약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허준 선생이 의의가 되어 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쓴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런 분들 쓰는 약이 뭡니까? 설사 일으키는 약, 땀내는 약, 막 이런 약입니다. 방풍통산이라는 약인데 그 처방을 보면 이제 저런 체질에 쓰는 게 땀도 내고 대변도 풀고 이런 약이에요. 요즘 같으면 인삼이나 뭐 이런 보약 개념에 대해서는 이 땀 빼고 막 이러니까 노폐물을 빼는 거죠. 그런데 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엔진에 노폐물을 빼면 엔진이 굉장히 힘이 좋겠죠. 어떤 거는 엔진 자체가 약해서 그렇지만 엔진에 때가 끼면은 엔진이 약해지듯이 이 경우에는 노폐물을 빼는 그런 약들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아, 저분은 때를 빼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관절염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런 체질이 만일 세종대왕 같은 체질 오면 변비가 오면 빨리 변비부터 풀어줘야 돼. 그럼 변비가 왔다는 거는 기운이 이렇게 응축돼가 안에 노폐물이 차 있다는 그런 의미다. 다른 분들은 그 설사약, 대항이나 이런 약을 주로 쓰는 체질이 세종대왕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관절염이 오도 대변 푸는 약 줘야 되고, 뭐 어지러워도 대변 푸는 약 주고, 그렇게 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태계 선생님은 얼굴이 이렇게 가름하죠. 사업가형은 누구 있습니까? 태계 선생님하고 세종대왕 같은 사업가.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요즘부터 CEO형이 우리는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따라 자기가 뭐를 앞으로 직업을 택할까도 이렇게 대충 정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태계 선생님 같은 아들이 있으면 공부를 잘해라고 해야 되죠. 제가 오늘 한자를 봤는데 딱 이렇게 생긴 학생이 왔더라고. 그 자기가 전공이 뭐냐? 경영학이라더라고. 내가 볼 때는 한의학적으로 경영학자가 되기 쉽겠다. 내가 바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성격이 차분하고 공부하는 성격이라 하더라고. 근데 저렇게 이제 생긴 이제 태계 선생님이 생긴 아들을 낳아놓고 자꾸 니가 사업해라 하면 싫죠.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자기 회사를 물주는데 나는 그거 싫고 돈을 천금을 주도 나는 싫으니까 난 하고 싶은 거의 똑똑한 아들이죠. 그처럼 이 생긴 모습은 자기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정까지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한의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이 간상 본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죠. 근데 넌지시 이제 이야기는 해주죠. 아, 저런 경우에는 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해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앞에, 세종대왕행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에너지가 막 남아 돈다고, 몸에 열이 많고, 그러니까 엉덩이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백이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막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 대기업 총수들 중에 그런 거 많잖아. 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다가 그런데 사업을 맡기면 사업을 엄청나게 잘하는 힘이 나온다고. 그게 자기가 타고난 그 몸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은 기가는 약간 얼굴이 네모진문데 이런 분들은 약간 강대뼈도 있고 그런데 여자로서 아주 힘이 좋다고. 힘이 좋은데 이거 안 쓰면 몸에 녹이 있으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도 집에 있으면 몸이 기운이 쫙 빠져요. 앞에 태계 선생님도 집에 있으면 기운은 다 빠져. 그런데 그분은 자꾸 움직이면 기운이 더 빠져요. 이분은 백화점에 갔다 오면 기운이 살아나.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은 백화점에 가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특히 어디 마실을 한번 다녀오야 그날 이제 시동이 걸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체질을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있는 우리가 타이어에 바람이 들었으면 적당히 빼줘야만 몸의 기운이 돌아가는 행위고 맨날 기운이 빠지는 행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 내 몸에 맞게끔. 아, 좀 다녀보니까 내가 몸이 좋다 하면은 그거는 기운을 약간 돌려주니까 좋고 또 다녀보니까 기운이 빠지는 행위는 그건 기운이 부족한 행위죠. 그런 분들은 뭐 인삼이나 한기나 이런 걸 드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거 더 들면 더 기운을 더 도우니까 더 깝깝하고 속이 답답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약을 써보면 아, 체질에 따라 처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역삼각형 행들은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먹는 게 머리로 다 가니까 어떻겠어요? 몸이 약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이렇게 많이 띄워놓는 거. 근데 이런 이제 이런 모습의 꼬마들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하루 종일 띄워놓은데 먹는 거는 이만큼 먹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 건 모르겠대. 근데 이 체질이 그래. 예. 그러면 자기 몸을 이제 단련해가 야무지게 하니까 나중에 공부는 자동적으로 할 겁니다. 많이 띄워놓게 하세요. 사실 몸이 좋아지면 머리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장 위주로 보면
눈은 무슨 구멍이죠? 간이죠. 아주 잘 하시네. 그럼 이제 귀는 콩팥대의 구멍이고, 폐는 이제 코를 보고 폐의 구멍을 보죠. 근데 입이 이제 두툼하면 그거는 비로 보고, 이게 혀를 보면은 심장을 봅니다. 심장 위주로 된 사람은 주로 혀 짧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웃고. 한의원으로서도 이제 애들이 웃는데 잘 웃고 혀 짧은 소리 하면, 아, 저 심장 위주의 꼬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 쓰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간은 이제 얼굴이 푸르면서 간을 위주로 쓴다면 그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성을 잘 냅니다. 성을 잘 내는 건 애들 같으면 짜증을 잘 내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좋아하니까 어떤 애들은 뭐 이게 비누를 세수 같은 거는 하루에 뭐 10번 하고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간이 약한 애들입니다. 실제로 어머니들 오가지고, 아, 우리 집 애는 짜증을 많이 내요. 아, 간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보고 치료를 합니다. 다음에 심장은 얼굴이 이렇게 붉으면 잘 웃고, 애들 중에도 잘 웃는 애 있습니다. 조금 뭐 하면 깔깔깔깔 웃고 있는 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심장의 질환을 치료해주면 다른 게 좋아지겠습니다. 사람마다 꼬마들도 자기가 잘 이렇게 쓰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연구를 더 하면, 아, 이런 장기를 가진 애들은 앞으로 어떤 게 자기가 더 잘할까, 그런 것도 나오겠죠.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요. 뭐도 한제조 한다고 다 자기 장기가 있는데 그걸 못 찾는다고 찾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얼굴이 누렇고 생각이 많고, 이런 거는 이제 입이 좀 짧은 애들죠. 입이 짧아 요금 좀 줘도 안 먹고 저거 좀 안 줘도 잘 안 먹고 그런 애들은 이게 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희고 슬퍼하는 거. 이 폐를 위주로 된 사람. 폐가 위주로 된 사람은 잘 우울증이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심장은 기운이 이렇게 떠가 있으면 폐는 이렇게 기운이 깔아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노래방 여러분 친구 노래 가면 똑 슬프고 이렇게 분위기 깔아앉히는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폐가 발달된 부르는 것도. 그런 분들은 폐의 기능 이제 기운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자꾸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약을 자꾸 써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게 활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기운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찬 음식이나 찬 옷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 찬 거는 더 기운을 내린다고. 그런데 아까 양맹행은 몸이 더우니까 찬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양맹행들이 찬 걸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친구 보고 이제 이런 친구 보고 야, 니도 한번 먹어봐. 내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호흡기 질환이 더 와버려. 이런 분은 찬 거 먹으면 즉시 기침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검은색, 얼굴이 좀 검고 무섬을 많이 타고 이런 분은 이제 콩팥이 이제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은 콩팥은 주로 뼈나 호르몬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몸을 덕게 하면 그것을 자꾸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몸을 찜질방에 간다거나 몸을 너무 뜨겁게 하는 게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육부를 보면 이제 이 눈 밑에 이 와잠이 크는 애들은 담이 약한 애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담이 작다고 하잖아요. 무섬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애들 같은 목감기를 잘하고 이런 애들은 담이 약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코가 길쭉한 애들은 이 대장이 약합니다. 그 대개선생도 이 코가 길잖아요. 이게 대장이 약해가지고 연세 들어가 아마 설사 같은 걸 많이 일으켰을 거다. 근데 제가 임상해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요. 대장이, 연세 들면은 대장이 약해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장, 인중은. 이게 짧은 애들이 보면 고추가 아프다는 애들이 있어요. 고추가 아프다. 그 다음에 기가 이렇게 가렵다고 합니다. 기. 여기가 피부병이 오는데 똥 여기만 가려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잘 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배제 증후군도 많이 오는 분들이 이 소장이 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위는 입이죠. 입이 큰 애는 위가 크니까 잘 먹겠죠. 이제 그런데 잘 먹는 애들이 못 먹으면 그건 위에 고장이 난 거라고.
입이 작은 애는 원래 잘 안 먹습니다. 그건. 입이 큰 애는 잘 먹는데 안 먹는 거는 위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일단 작업 중지를 이러는 거죠.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부터 소장, 우리 몸에 있는 거 반대로 되어 있죠. 위, 소장, 대장, 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콧구멍이 보이면 방광이 약한 거. 방광은 한방에서는 이제 진액 지분하는데 그 우리 먹은 영양분을 그 저장하는 그 탱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임상에는 나이가 그분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약간 우울증이 와 있어요. 우울증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뒷 어깨 이쪽이 아파요. 누르듯이. 그리고 발 뒤꿈치인데도 아프고. 그러면 한방에서 그 방광하고 연관된 경락이 진행하는 데가 이렇게 얼굴하고 어깨하고 발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그대로 동의보암에 있는 그대로 와서 동의보암에 방광을 좋게 하는 약을 그대로 쓰는데 다 나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치료를 해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신기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 방광이 약한 분들은 또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방광을 좋게 하면 충분히 치료되는 예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해놨습니다. 담은 아까 와자미를 했는데 이제 꼬마들이 목감기를 잘 하면서 두려움을 많은 애들은 담을 튼튼하게 약을 쓰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한 10살 되는 여자 꼬마였는데 이제 담이 약하다고 감기도 잘 걸리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담을 튼튼한 약을 썼는데 한 6개월 뒤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물어봤어요. 저 애가 누구냐고. 아, 선생님 전번에 온 우리 애잖아요. 그러더라고. 키가 한 10cm 정도 몇 개월 만에 쑥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몸의 변화가 오면 그렇게 변하고 오는 거죠. 그게 제가 치료한 지가 한 10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는 이제 아까 입을 보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런 입이 큰 애들이 감기기가 걸리면 대체로 체한 것하고 감기가 같이 와요. 그리고 감기를 걸렸다 하는데 토하고 이런 애들은 다 위장병하고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는 오면은 이제 위장병 증상을 호소하면 이게 위장병하고 같이 연관된 건 아닌가. 그래서 일반 감기약하고 위장병을 같이 온 감기는 다르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을 가시면 꼭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인중에 관한 이야기 해줘, 인중이. 근데 제가 기억 남는 거는 한 5세 되는 꼬마인데 대소변을 못 가려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인중이 들려서 그래서 소장을 치료하면 대소변을 가립니다. 근데 그 도적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한 20첩 썼는가, 한제 분량 정도 쓰고 나서 대소변을 가리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는 아까 제가 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광은 아까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인데 그 방광을 튼튼하게 하면은 만일 그런 분들이 이제 치매나 이런 게 오면 방광약을 써야만 치매가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생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병을 생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이제 병이 올 수 있죠. 적절치 못한 생활. 그래서 그 생활을 크게 보면은 음식이 좀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처는 이게 활동하는 거죠.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음양은 성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칠증하고 관련되니까 희노. 그래서 음식, 거처, 음양, 희노. 음양에는 성생활을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보기 좋게 포장을 해놨고 성생활에 관했습니다. 그래서 도이맘에는 이 성생활의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그 아까 정을 이렇게 쉽게 자꾸 흩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모이면 이야기하면은 야, 너는 도사냐 그런 이야기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이 병이 나타나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시골에서 제가 보면은 몸이 이렇게 골골하신 분이 오래 사시더라고. 몸을 아껴 쓰고. 이게 몸은 어떻게 자기가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음식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잘 먹어야 되죠? 예? 그럼 제가 답을 다 알았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좀 엉뚱한 것도 먹어요. 재미가 나서.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임금치를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우리 그 어지력이라는 그 관점에서 요즘 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의를 봤는데 그게 그 서병선한데 보니까 이 밥을 안 먹으면 뇌가 이렇게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재판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고. 아침에는 이게 몸이 활동이 안 되니까 이 재수를 풀어주는 걸 안 하는데 그 현상을 변화를 안 한다 합니다. 밥 먹고 나서 풀어주는 재판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연구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만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내가 활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먹으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몸을 잘 써야만 뇌가 좋아진다고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머리가 좋아지지 않다. 외국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머리만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진 줄 알죠. 그죠? 우리 같으면 배추 같으면 감나무나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배추만 감이나 이런 것만 넣으라고 기도를 한다고 감이 이렇게 열리는 않는데 그름을 듬뿍 해야만 열리는 거죠. 이게 몸도 우리 몸에서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머리에 보내주고 그 순환력을 몸이 시키는 거지 머리 스스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고, 그 다음 요즘에 이제 저녁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질환들이 많이 오죠? 예? 예? 요즘 이제 질병, 많이 한국인이 많이 오는 질병이 나오고 있죠. 고혈압, 당뇨. 또, 대장암이 많이 와요, 대장. 저녁에 많이 먹고 활동을 안 하니까 대장 질환이 요즘 많이 늘었다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음식은 오곡 위주로 고루 먹어라.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제철 음식 먹어라. 그 다음에 고기는 많이 먹지 말라는 거. 적당한 양 먹으라는 거. 그 다음 식사 중에 이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소화가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중국에 가보면 음악을 많이 틀어요. 차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거는 본받을만 해. 중국에 가면. 음악을 꼭 틀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계속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여기 지금 나오죠. 손으로 얼굴과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걸으라고. 우리가 밤에 지금 추운데 겨울에 밖에 나가기 힘들지만은 집 안에서 제자리에 걸음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고 실제로 해보고 제가 해보거든.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어떻습니까? 동창들하고 같이 막 떠들고 밥 먹을 때는 하나도 안 채우고 맛있죠. 기분 좋게 이렇게 먹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요. 사람이 마음이 이런 게 그마침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식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걸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먹은 뒤 화를 내가지고 갑자기 썰어가 중풍처럼 와요. 제가 어떤 분은 저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저희 먹고 쓰러져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다음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음식 먹으면 몸이 기가 탁 막혀가지고 쓰러져가 중풍처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내가 너무 가식하거나 이런 거 조심해라는 거죠. 그럼 식적 유상하는 음식에 잰 게 감기처럼 와요. 열이 막 나고 그래. 이게 열이 나는 줄 아는데 그게 음식에 칡기가 있어 그렇다. 그때는 근데 감기 증상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팔다리가 반드시 쑤십니다. 목이 아프구나.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열만 날 때는 그게 음식에 취해서도 온다. 그때는 이 중안을 눌러보면 알아요. 근데 꼬마들 열 날 때 중안만 눌러봐도 이게 취해서 오는가 감기 때문에 오는가 알 수 있다고. 제 집에 막내는 지가 이제 진단합니다. 이렇게 보고 아빠 내가 취한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그냥 해일제 먹이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학질. 요즘은 이제 이거 많이 옵니다. 그 식적 담음 의일 안에 뭐가
나쁜 게 있어도 오는데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감기기가 오면서 토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몸이 으실으실 춥고 그래. 몸이 으실으실 춥고 토하고 그러면 그건 일반 감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할머님이 오셨는데 며칠 동안 못 드시고 막 으실을 춥고 그런데 보니까 이 학질이더라고. 그래서 청비염이라는 약인데 그걸 드시고 한 3일 지내고 왔는데 얼굴이 혈색이 살아나고 있다. 요즘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철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절기니까 이 감기기하고 책기하고 막 겹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쓰림, 조잡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하고 내 체질하고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 중에 눈썹이 진하고 이런 분들은 좀 성격이 예민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스트레스 받은 하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피를 많이 도와줘야 돼. 그리고 앞에 저 양명행들은 원래 위열이 많으니까 위열을 조절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체질 따라 이 속쓰림도 같이 다르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에 노는데 술은 원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거죠. 술은 몇 잔이 제일 좋죠? 한 잔? 두 잔? 석 잔? 한 잔이 좋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두 잔? 석 잔? 답이 석 잔입니다. 석 잔. 네. 석 잔을 넣으면 적당하게 취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이럴 때는 한 잔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몸에 석 잔이 좋다. 꼭 마셔야 할 때는 초상집에 갈 때 마시라 했습니다. 초상집에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영안실 다 됐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체에서 나쁜 균들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술을 마시면 내 혈액순환력을 증가시켜서 그 나쁜 균이 못 들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갈 때, 그 다음에 찬 날씨에 먼 곳에 갈 때, 그리고 안개끼인데 새벽길 갈 때, 그때도 이제 그 안개 속에 나쁜 균들이 오는데 내 술을 마셔야 이게 갈 수 있는 거죠. 옛날 사람도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해서 술을 적당하게 이제 활용한 거죠. 다음에 이제 술 질환이 많이 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술독이 위로 올라가면 이 중풍처럼 옵니다. 주섭이라고. 그리고 올라가면 입안도 헐고, 그 다음에 어깨쯤 오면 어깨가 아프고, 또 이 옆으로 오면 피부 질환, 비만 이것도 옵니다. 그리고 밑을 내려가면 자궁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 자궁 질환이 와요. 술은 그마침 안 좋습니다. 요즘부터는 이제 입안도 헐고 자궁도 오는 배제 증후도 술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간혹 처녀분들이 이제 막 입 주위에 여기만 뭐가 나가지고 부르면 자궁이 가렵습니까? 물어보면 가렵다고. 이거는 밑에는 이야기 못하고 위만 이야기하는데 술 때문에 옵니다. 술병이 무서우니까 절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9시에 보면 이게 주위에 음주라는데 여기만 뭐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궁도 가렵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담사한테는 처방을 쓰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54세. 이분도 술을 30년간 매일 음주를 한 거예요. 피부가 막 가렵고, 그래서 술독 푸는 약을 성마가근탕이나 방풍토 이런 걸 쓰면서 이제 해결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전립선 수술력이 있는데 어깨가 아픈 거예요. 술독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술독 푸는 약을 쓰고 이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 술독은 그마치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은 너무 빨리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술 먹은 후에 가식하지 마. 밀가루 먹지 말고. 밀가루 먹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빵을 부풀기 위해서 술을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마시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됩니까? 내 몸을 살찌려고 하면 억지로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술을, 밀가루 음식은 되도록 금해라. 그 다음에 배부르고 술 마신 뒤에 잠자리 하는 것도 몸을 많이 상한다. 술이 이렇게 들어가면 내 몸이 억제력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음주 후에는 찬물, 차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깨려면 뜨거운 물로 양치질 해야 됩니다. 술 이제 그 깨기 좋은 거는 배나
갈근, 조개, 콩나물 이런 거. 그거 조개류 이런 게 해산물이 술을 빨리 깨게 하는 그런 음식에 속합니다. 특히 미나리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거천은 이제 활동이죠. 이제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지 말라는 게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보면 힘을 적게 쓰고 너무 필요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계절에 보면 여름에는 좀 잠을 작게 자고 겨울에는 많이 자라. 계절에 맞게끔. 그리고 12시 이전에 주로 자게끔 하고 너무 늦게 자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름이 제일 몸 조리하기 제일 힘듭니다. 여름이 제일 몸이 약해지니까 여름 오기 전에 체력을 잘 교회해놨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름에 너무 땀을 많이 내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냉방을 씌우면은 땀이 발산이 안 되면 앞에 말씀한 학질 이런 게 온다고. 땀을 안 내도 문제, 너무 내도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은 이렇게 잘 때 옆으로 누워 자라. 그리고 일어날 때는 항문을 닫고 자라. 근데 꼬마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몸에 기운이 안 빠져나간다 되겠죠. 자, 이게 개가 누워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물의 모양을 많이 본답니다. 그 다음에 어복은 이제 내 몸이 조금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붙는 건 안 좋습니다. 특히 너무 따뜻하게 붙으면 안 좋고, 특히 여자들은 왜 치마를 입느냐 하면 이 여자는 자궁에 놓는 습기를 말리기 위해서 입는다고. 남자는 습기도 없는데 치마를 입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건조해집히죠. 그래서 남자는 치마를 안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옷을 만들면서 다 그런 이치가 있어 만든 거죠. 그리고 주택도 보면 적당한 이렇게 예부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그게 애들이 집에서는 러닝 입고 밖에 나가면 찬 공기에 노출되니까 애들 코가 막히고 피부질환이 된다고. 좀 응성해야만 내가 이게 저항력이 높아지는데 너무 좋은 뭐 보온 효과가 나는 그런 거는 안 좋을 수 있다, 건강상에는. 그래서 비염 피부병에 보면 체질 체력도 문제지만은 어복 주택증의 환경도 문제다. 근데 아까 양명들이 열이 많으니까 많이 올 수 있다고, 피부질환. 그 다음 목욕은 주로 해 뜨고 해 진 후에 하라. 낮에는 땀이 나니까 안 좋다는 거죠. 목욕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되겠다. 그리고 이 운동 뒤에는 땀을 반드시 닦고 피부가 닫힌 상태에서 바람을 쐬어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땀 빼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많이 주의 주는 거, 월경중에 목욕하지 마는 거. 월경중에 목욕을 하면 자궁이 밤송이처럼 벌어지는데 그게 물이 들어가면 감염이 되어서 월경통이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를 안 본다고. 제가 그 처녀들을 어떤 진찰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월경중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첫째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양맹행들은 특히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음주에 관해서 어떤 질환들이 온다고 했죠? 술 안 먹는 게 제일 좋아. 음주 질환은 뭐 머리 이게 풍처럼 오는 질환부터 입안 흐는 거, 자궁병, 피부병, 이 술이 아래 위로 다 퍼져 나가는 거죠. 술이 그만큼 무서우니까 아까 뭐 몇 잔 드셔야 했죠? 석 잔. 이렇게 많이 걷고 적게 드시고 술은 석 잔만 드시고 그러면 해도 건강합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감사합니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동의보감 양생법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TV 동의보감 건강이 보인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